자, 오늘 어디를 보냐 하면은요, 지적위원회 143페이지 봅시다. 143페이지. 자, 143페이지 보면, 자, 밑에서 두 번째 줄 봐요. 지적위원회는, 자, 국토교통부 소속의 어느 지적위원회? 중앙지적위원회. 자, 143페이지입니다. 밑에서 두째 줄. 자, 그 다음에 시도지사 소속의 어느 지적위원회? 지방지적위원회가 있지요. 자, 국토교통부 소속의 어느 지적위원회? 중앙지적위원회. 시도지사 소속의 어느 지적위원회? 지적위원회가, 지방지적위원회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로 넘겨봐요. 넘겨보고 중앙지적위원회 기능 한번 봅시다. 거기에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 중앙지적위원회를 두지요. 두는데 이제 기능 한번 봅시다. 거기에 보면 업무 개선, 자, 개발 보급,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지적기술자 양성, 5번에 보면 징계 나오지요. 징계 나오고 3번을 별표시해요. 3번에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요거 좀 이따 합니다. 지적청량 적부심사예요. 자, 지적청량 적이 뭡니까? 잘 된 거고요. 부는 잘못된 거예요. 요 적부심사는 어느 지적위원회냐면 지방지적위원회예요. 자, 어느 지적위원회? 지방지적위원회입니다. 근데 거기에 책에 보면 어떻게 돼요? 지적청량 적부심사에 대한 뭐에 대해서요? 재심사 돼 있죠. 재심사는 어느 지적위원회다? 중앙지적위원회입니다. 자, 적부심사는 어느 지적위원회? 지방지적위원회고, 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는 어느 지적위원회? 중앙지적위원회예요. 그 다음 5번 밑에 봐요. 5번 밑에 보면 지적청량에 대한 적부심사를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뭡니까? 시도지사의 어느 지역을 둔다? 지방지역에 맞죠? 자, 됐고. 그 다음에 중앙지역의 구성 한번 봅시다.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몇 인 이상? 5인 이상 10인의 위원이지요. 자, 위원이고, 위원장은 뭡니까? 국토교통부 소속 지정업무 담당 국장,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소속 지정업무 담당 과장이 되지요. 요거는 중앙지적위원회 국장과장이에요. 그러면 지방지적위원회 위원장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방지적위원회 위원장은 요건 이렇게 됩니다. 자, 거기에 보면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장은 어떻게 돼요? 국토교통부 소속 지정업무 담당 국장 되어 있죠. 그러면 지방지적위원회는 이렇게 합니다. 시도지사 소속 지정업무 담당 국장이에요. 그럼 과장은 어떻게 돼요? 역시 시도지사 소속 지정업무 담당 과장이 됩니다. 제 말 이해돼요? 그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장은 어느 소속이다? 국토교통부 소속 지정업무 담당 국장. 근데 지방지적위원회 위원장은 어떻게 돼요? 시도지사 소속 지정업무 담당 뭐라고? 국장이 됩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임기 몇 년이다? 2년입니다. 위원임기가 2년인데 왜 위원장, 부위원장을 제외하겠어요? 여러분, 국장, 과장이 위원장, 부위원장 되잖아. 그거 포함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국장, 과장 임기가 2년 돼버려요. 그럼 누가 국장, 과장 해요, 안 해요? 안 하겠죠? 자, 그래서 위원장,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임기 몇 년? 2년입니다. 자, 위원은 3번에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 임명 위촉하고요. 5번, 6번 읽어보시고. 자, 회의 한번 봅시다. 중앙지적인 회의는 누가 소집해요? 위원장이 소집합니다. 자, 누가 소집한다? 위원장. 자, 맨 밑에 회의 어떻게 해요? 우리 일반적인 회의와 똑같아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의결하지요. 자, 그렇게 하시고 옆 페이지에 있죠. 3번 읽어보시고 4번은 그 회의 며칠 전까지다? 5일 전까지 밑주셔요. 요거 통제하는 것도 회의 5일 전까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3번에 보면 무슨 위원회예요? 지방지적위원회지. 어디 소속이에요? 시도지사 소속했잖아. 어디 소속? 시도지사 소속이고. 자, 4번에 보면 지적청량 무슨 심사 되어 있어요? 적부심사 되어 있죠. 자, 뒤로 한번 넘겨봐요. 뒤로 넘겨보면은 자, 여기에 이제 적부심사에 관한 절차가 쫙 나오지요. 절차가 딱 나오면 이거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근데 이걸요 이렇게 글자로 읽으면요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봐요. 옆에 여백 있죠. 여백 있죠. 여백에다가 내가 절차를 쭉 한번 해볼게요. 절차를 자 봅시다. 자 요걸 요렇게 할게.
지금 여기 뭡니까? 노란 거고 요거는 여기 노란 거고 요건 하얀 거지요. 요걸 일단 노란 거를 사용해 볼게요. 사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봅시다. 자, 봐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나 지적청량 수행자입니다. 자, 지적청량 무슨 자? 수행자가, 자, 봅시다. 시도지사를 거쳐서, 자, 거쳐서 지적청량 적부 심사를 청구합니다. 자, 지적청량 적부 심사 청구하는데 어느 위원회다? 지방지적위원회예요. 자, 어느 위원회? 지방지적위원회입니다. 항상 여러분이 객관식 칠 때 있지요. 청구는 뭐로 생각하면 되냐? 위원회로 생각하면 돼요. 자, 청구는 뭐라고? 위원회. 자, 청구는 뭐라고? 위원회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봐요. 지적청량 적은 뭐라 했어요, 제가? 잘 된 거고, 부는 잘못된 거 했잖아요. 근데 시도지사 거친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은요. 자, 요 분들이요. 요 두 분이 지적청량을 저한테 의뢰했어요. 제가 수행자입니다. 의뢰를 했는데, 왜 청량을 하게 됐느냐? 왜 싸우고 있느냐? 이걸 조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청량하게 되는가? 청량 경위라든지, 왜 싸우느냐? 청량 성과의 다툼이라든지, 청량 성과를 다툼이라든지, 이런 걸 조사하라는 거예요. 조사해서 요걸 며칠 해부한다? 30일 내에 해부합니다. 자, 해부하는데, 자, 여기서 봐요, 이게. 주의 좀 해야 돼요. 지적청량 수행자도 지적청량 적부심사 청구할 수 있죠. 자, 지적청량 무슨 자도? 수행자도. 자, 이건 무슨 말이냐 봐요. 자, 이분하고 이분이 두 분이 청량을 의뢰를 했어요. 내가 수행자입니다. 내가 청량했죠. 내가 청량해놓고 내가 했는 것에 검사해달라. 그건 적부심 청구하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 한번 봐요. 의뢰를 했는데요. 두 분이. 내가 수행자 청량했어요. 이분은 청량 결과에 대만족이고요. 이분은 엄청난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결과도 마음에 안 들고요. 내가 청량할 때 우리 둘이가 뭡니까? 화장실 근방에서요. 흰 종이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봤어요. 그럼 어떻게 돼? 이분은 오해해요? 오해 안 해요? 오해하지요. 뭐 이거 나한테 청량 불리하게 나왔고 서로 뭐 돈 봉투 왔다 갔다 하고 내가 봤으니까 열받아야 안 받아요? 열받겠죠? 열받겠습니다. 급한 거 아닌데. 자, 볼게요. 그거 놔둬요, 그냥. 자, 그럼 봐요. 열받으니까요. 이분이 뭡니까? 자꾸 불만을 터뜨려요. 근데 나는 억울합니다. 왜 억울하냐면 그 흰 종이 있잖아, 그게. 휴지를 서로 빌리고 주고받은 거예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지요? 그러면 수행자 자기도 뭡니까? 자기가 한 청량에 대해서 무슨 심사 청구할 수 있다? 적부심사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그럼 여기서 자, 이런 것을 조사하겠죠. 조사해서 회부합니다. 어디 회부하겠어요, 이게? 여기에다 회부합니다. 어디 회부한다? 지방지적이네. 그러면 지방지적위원회 회부했죠. 자, 그럼 여기서 봐요. 지적청량 적부 심사를 심의하고 의결합니다. 심의하고 의결해요. 원칙은 이거 며칠이겠어요? 원칙은 60일입니다. 자, 원칙은 며칠이다? 60일이에요. 60일이고 1차에 한해서 30일을 더 연장할 수 있어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최대 며칠이에요? 최대 90일이죠. 그냥 연장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지방지적위원회에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자, 지방지적위원회 뭐를 거쳐야 된다? 의결을 거쳐야 돼요.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최대 90일이죠. 자, 그럼 이렇게 지적청량 적심사를 심의 의결했어요. 그럼 의결한 결과를요,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지적청량 적부 심사 의결서를 보내요. 그러면 이제 시도지사가 적부 심사 의결서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받았습니다. 그럼 며칠 내에? 7일 내에 적부 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적부심사 결과를 뭐 해준다는 거예요? 통지를 해줍니다. 자, 며칠 내에? 7일 내에. 자, 둘 다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거 밑이잖아. 밑은 둘 다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둘 다 합니다. 둘 다. 주의 좀 하시기 바랍니다. 둘 다 합니다. 밑.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적부심사 결과 받았죠? 자, 잘 들어봐요. 내가 지금 적부심사 결과 받았어요. 받으면 선택이 몇 가지예요? 두 가지지요. 적부심사 결과에 만족한다고 할 수 있죠. 자, 만족한다고 시도지사한테 이야기해요. 그러면 시도지사가 요 적부심사 의결서를요, 어디 보내냐 하면은요, 적부심사 의결 어디 보내냐면, 지적소관청, 마지막은 지적소관청한테 보내요. 지적소관청한테 보내면, 지적소관청은 요 적부심사 의결서 내용대로, 자, 무슨 건으로? 직권입니다. 중요합니다. 무슨 건으로? 직권으로 지적공부에 등록을 정정합니다. 자, 지적공부에 등록을 만다? 정정합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지금부터 이제 노란 글씨 합니다. 노란 글씨. 자, 그러면 이제 봐요. 만족 못한다 할 수 있죠? 자, 뭐 하지 못한다? 만족 못한다 할 수 있죠? 자, 만족 못한다 하면 어떻게 돼요? 자, 통지받은 날로부터. 자, 뭐 받은 날로부터?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입니다. 90일 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서, 자, 잘 들어봐요. 지적청량 적부심사예요. 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 청구예요. 재심사 청구입니다. 재심사 청구는 어느 위원회? 자, 내가 청구는 항상 위원회 했잖아. 어느 위원회? 중앙지적위원회입니다. 어느 위원회? 중앙지적위원회. 중앙지적위원회에다가 재심사 청구합니다. 그럼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심사를 조사하겠죠. 사유를 조사합니다. 자, 청량경위로 조사해요. 조사해서 며칠 내에 해부한다? 30일 내에 해부하지요. 어디다가? 재심사를 조사하잖아. 청량경위 이런 거. 어디다가? 중앙지적위원회. 그러면 중앙지적위원회에서 재심사를 심의하고 의결하겠지요. 의결하는데 원칙은 며칠이에요? 원칙은? 봐요. 저게 원칙이 며칠이에요? 60일. 원칙은 60일입니다. 60일이고 1차에 한해서 며칠 연장할 수 있어요? 30일 더 연장할 수 있죠. 그냥 연장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중앙지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자, 뭐를 거쳐야 된다? 중앙지적 의결을 거쳐야 돼요. 그럼 최대 며칠입니까? 90일이죠. 최대 90일입니다. 자, 90일이고, 그럼 재심사 의결했죠? 요 재심사 의결서를 지체 없이, 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내요.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제 며칠 내에? 저 밑에 봐요. 며칠 내에? 7일 내에 재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재심사 결과를 뭐 해준다? 통지해 줍니다. 자, 며칠 내에? 7일 내에 재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재심사 결과를 뭐 해준다? 통지를 해줍니다. 됐죠? 자, 통지받고. 그러면 자, 재심사 의결서 여덟 번에 마지막은 지적소관청이에요. 시도지사한테 보냈고, 재심사 의결서를. 그 다음에 요 재심사 의결서 다시 어디 보내요? 지적소관청한테 보냈죠. 자,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무슨 건으로? 직권으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합니다. 자, 신청이다, 직권이다? 직권입니다. 그럼 여기 어디 나오냐면, 직권이란 말이 어디 나오냐면요. 여기 한번 봐봐요, 여러분. 여기 어디를 보냐면은, 여러분, 125페이지 봐요. 125페이지. 제일 위에 줄을 보면, 자, 2번에, 동그라미 1번에 무슨 정정 사유되어 있어요? 직권정정 사유되어 있죠?
자, 찾았어요? 자, 그 다음에 비업번 봐요. 비업번. 지적청량 적부심사 청구했죠. 그러면 지적위원회에 의결했죠. 그러면 그걸 어디 보내요? 소관청한테 보냈죠. 그러면 소관청은 지적공무의 등록사항을 정정한다 돼 있죠. 무슨 정정이다? 직권정정입니다. 무슨 정정? 직권정정. 그 내용을 여기에 비업에 설명한 거예요. 제 말 이해되세요? 자, 봐요. 적부심사 결서를 마지막 일로 보냈고 재심사 결서를 마지막 일로 보냈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대로 무슨 정정한다? 직권정정입니다. 무슨 정정? 직권정정이에요. 자, 그래 있고. 자, 이제 절차가 끝났어요. 자, 이제 그럼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이 절차가 이렇게 끝났는데 양이 많아요, 적어요, 이 절차가? 많죠? 많은데 제가 이제 하얀 글씨하고 파란 글씨 쓴 이유가 있어요. 자, 무슨 이유가 있느냐? 이거 한번 봐요. 요걸 반으로 잘라봐요. 잘라보면은요. 요게 있는 거하고 요게 있는 거 똑같습니다, 절차가. 날짜 똑같아요. 다만 여러분 외울 때 어떻게 하냐? 요거는 뭡니까? 적부심사는 뭐예요? 시도지사 그치고. 요거는 뭐예요? 국토교통부 장관. 이쪽은 뭐예요? 지방지적위원회. 이쪽은 어느 위원회? 중앙지적위원회. 날짜 똑같습니다. 30일 내 해부, 60일, 30일, 60일, 30일, 지체 없이 7일, 7일 똑같죠? 제 말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절차가 일로 그대로 반복이 돼요. 반복이 됩니다. 다만 이쪽은 무슨 심사고? 적부심사고. 이쪽은 뭐예요? 적부심사에 대한 무슨 심사다? 재심사입니다. 제 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걸 두 개 다 따로따로 외우는 게 아니고요. 이쪽 절차하고 이쪽 절차 날짜 똑같다 안 같다? 똑같습니다. 논리도 똑같아요. 논리도 똑같은데 이쪽은 뭡니까? 적부심사고 이쪽은 뭐예요? 적부심사에 대한 뭐라고? 재심사고. 이쪽은 뭐예요? 시도지사 나오면 시도지사고. 이쪽은 뭐예요? 국토교통부 나오고. 이쪽은 어느 지적위원회? 지방지적위원회 나오고. 이쪽은 어느 지적위원회? 중앙지적위원회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거 절차가 반복이 되기 때문에 양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자, 여기 봐요. 30일, 60일, 30일 뭐 공통점 많잖아요. 자, 다 됐고. 자, 등기법 해볼게요. 등기법. 자, 등기법 하는데, 자, 3페이지 봐요. 3페이지. 3페이지 봅시다. 자, 등기법은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3페이지에 보면 등기란 데 있죠. 거기 1번, 2번 묶어놔 봐요. 1번, 2번. 동그라미 1번, 2번. 자, 봅시다. 요것도 시험 한 번씩 나와요. 등기의 완료란 말은 언제냐? 등기의 완료는요. 등기부에 내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기록이 되고 무슨 부호를 부여했을 때다? 식별 부호를 부여했을 때예요. 여기 등기의 완료예요. 자, 등기의 완료는 언제다? 내 이름이 뭐가 된다? 등기부에 뭐 된다? 기록이 됩니다. 기록이 되고 무슨 부호를 부여했을 때다? 식별 부호를 부여했을 때예요. 여기 등기에 뭐가 된다? 완료가 됩니다. 자, 그런데 요 완료된 등기에 효력은 언제 발생하느냐? 효력은 언제 발생하겠어요? 접수한 때 발생합니다. 자, 효력은 언제 발생한다? 접수한 때. 자, 접수한 때 발생하고, 요거 적어놔요. 책이 없는데, 접수 시기는 언제로 보냐면요. 접수 시기는 전산, 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됐을 때입니다. 자, 접수 시기는 언제로 본다? 전산, 정보, 처리 조직에 뭐 됐을 때다? 저장됐을 때입니다. 자, 접수 시기는 언제로 본다? 전산, 정보, 처리 조직에 뭐 됐을 때다? 저장됐을 때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우리나라 제도는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밑에 봐요. 2번에 보면 등기의 종류 나오지요. 자, 형식에 따른 분류해놓고 주등기 해놓고 주등기 옆에 뭐 돼 있어요? 갈로에 독립등기 돼 있죠. 여러분 주등기나 독립등기나 같은 말입니다. 혹시 시험에 주등기 나오고 독립등기 나오면 다른 게 아니고 주등기나 독립등기는 무슨 말이다? 같은 말입니다. 옆에 또 무슨 등기 돼 있어요? 부기등기 돼 있죠. 자, 이거 한번 봐봐. 이런 게 주등기예요. 이거 한번 봐봐. 이거 1번 A 명의로 소유권 이전, 2번 B 명의로 소유권 이전. 자, 이렇게 독립된 번호 붙는 거 있죠. 여기 무슨 등기다? 주등기고. 그 다음 이거 한번 봐요. 이거
1번 전세권 등기 해놓고 전세금 1억입니다. 근데 1에 1 전세권 부 저당권 등기. 전세권에 대해서 저당권을 맺었어요. 채권이 3천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요거는 뭐예요? 주등기 밑에 이렇게 가 집어넣었지요. 여기 무슨 등기다? 부기등기입니다. 여기 무슨 등기? 부기등기. 근데 우리 초창기에 보면 거기에 봐요. 이 부기등기로 행하는 경우 쭉 나오지요. 나오고 또 뒤로 한번 넘겨봐요. 뒤로 넘겨보면 12번 밑에 한번 봐요. 12번 밑에. 밑에 보면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가 가는 경우가 나오고 또 그 밑에 당구장 표시잖아요. 뭐로 하는 경우다? 주등기로 하는 경우가 나오지요. 찾았어요? 자, 이게 옛날에 그 초창기 때는요, 이런 형식의 문제가 자주 나왔습니다. 뭐 주등기로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부기등기로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로 하는 것은 아닌 것은 이렇게 시험 자주 나왔는데 요즘 들어가는요, 출제를 거의 안 합니다. 좀 뜸합니다, 이게. 근데 하도 뜸하니까 이제 내일 기회도 한 번씩 다가오지요. 다가오니까. 근데 이걸, 이 많은 걸 잘 못 외우니까 이제 외우는 방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떻게 보냐면, 여기 봐요. 여기 12번 밑에 한번 봐요. 12번 밑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주등기 또는 무슨 등기가 가능한 경우? 부기등기가 가능. 요걸 일단 바탕으로 합시다. 이거부터 먼저 해볼게요. 요거는요, 자세히 들어보면 뭐 규칙이 좀 있습니다. 자, 규칙이 좀 있는데. 자, 여기서 봐요. 규칙이 좀 있는데. 자, 거기에 보면 첫 번째 이전 등기 나오죠. 무슨 등기? 이전 등기입니다.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이전 등기가 왜 주등기, 부등기 가능한 경우냐 볼게요. 첫 번째, 소유권 이전 등기 있죠. 소유권 이전 등기는 다 무슨 등기예요? 주등기입니다. 다 무슨 등기? 주등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소유권 이외의 이전 등기 있죠. 소유권 이외 이전 등기예요. 요거는 부기등기입니다. 소유권 이외 이전 등기가 무슨 등기예요? 전세권 이전 등기, 저당권 이전 등기, 임차권 이전 등기, 지상권 이전 등기. 이런 이전 등기는 무슨 등기로 실행한다? 부기등기를 합니다. 자,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슨 등기? 주등기. 소유권 이외 이전 등기는 무슨 등기? 부기등기. 그 밑에 보면 무슨 등기 되어 있어요? 가등기 되어 있죠. 자, 가등기 볼게요. 가등기, 요것도 이제 위에 걸 알면은 밑에 가등기는 쉬워요. 자, 이거 한번 봐봐. 위에 걸 알면. 자,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가 있고, 그 다음에 전세권 이전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가 있어요. 가등기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봐요. 소유권 이전이 아까 무슨 등기라 했어요? 주등기 했잖아. 그럼 요 가등기도 무슨 등기다? 주등기입니다. 그 다음에 전세권 이전이 아까 무슨 등기라 했어요? 부기등기 했죠. 그럼 요 가등기도 무슨 등기다? 부기등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등기는요, 앞에 것이 주등기면 뒤에 가등기도 무슨 등기고? 주등기고, 앞에 것이 부기등기면 뒤에 가등기도 무슨 등기다? 부기등기입니다. 이해됐어요? 자, 됐고.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권리 변경 경정 나오죠. 찾으세요? 자, 우리 건 수업 시간에 몇 번 강조했죠? 여러분 기억납니까?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은 원칙이 무슨 등기예요? 부기등기지요. 원칙이 부기등기인데 다만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 승낙을 받지 못한 경우 있지요. 요거는 주등기입니다. 근데 승낙을 받은 경우는 부기등기지요. 자, 승낙을 받은 경우는 부기등기예요. 자, 이렇게 해봅시다. 수업 시간 몇 번 강조했어요. 권리의 변경 경정은 원칙은 무슨 등기다? 부기등기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 승낙을 받은 경우는 무슨 등기고? 부기등기고, 승낙을 받지 못한 경우는 무슨 등기다? 주등기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됐고. 또 그 밑에 봐요. 그 밑에 보면 처분 제한 나오고, 그 옆에 보면 저당권 등기 나오고, 맨 밑에 보면 경매 나오죠. 찾으세요? 요거 세 개는요, 이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이 있는데 무슨 규칙이 있냐 볼게요. 뭐 규칙이 있냐 봐요. 여러분, 처분 제한이 뭐냐 하면은요, 가압류나 가처분 이런 거예요.
자, 가압류 가처분인데, 자, 봐요. 소유권에 관한 가압류나 가처분은 무슨 등기다? 주등기입니다. 주등기고, 그 다음에 지상권과 전세권에 관한 가압류나 가처분은 무슨 등기다? 부기등기입니다. 부기등기고, 자, 그 밑에 저당권 등기 나오죠. 저당권도 마찬가지예요. 저당권도 소유권에 관한 저당권은 무슨 등기다? 주등기고, 그 다음에 지상권과 전세권에 관한 저당권은 무슨 등기다? 부기등기입니다. 자, 그 밑에 또 뭐 경매 나오죠. 경매도 마찬가지예요. 소유권에 관한 경매는 무슨 등기다? 무슨 등기? 주등기고, 그 다음에 지상권과 전세권에 관한 경매는 무슨 등기다? 부기등기죠. 그럼 요거는요, 규칙이 있어요? 규칙이 없어요? 규칙이 있죠? 위에 소유권에 관한 것은 다 무슨 등기? 주등기고, 밑에 지상권, 전세권에 관한 것들은 무슨 등기다? 부기등기입니다. 그리고 보면 그 말소회복 등기 있죠? 말소회복 등기 있는데, 그 말소회복 등기는요, 우리 수업에 했는 기억나요? 전부 말소회복 있죠? 전부 말소회복 등기는 주등기입니다. 주등기고, 그 다음에 일부 말소회복 등기 있죠? 일부 말소회복 등기는 부기등기예요. 자, 부기등기입니다. 부기등기고, 자, 전부 말소회복은 무슨 등기고? 주등기고, 일부 말소회복은 무슨 등기다? 부기등기입니다. 자, 전부 말소회복은 무슨 등기? 주등기. 일부 말소회복은 무슨 등기다? 부기등기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자, 그 밑에 있죠. 주등기로만 하는 경우도 있죠. 자, 찾았어요? 자, 1번 한번 봐요. 부동산 표시 변경, 사실 표제부지요. 그 다음에 2번에 멸실등기 표제부지요. 그 옆에 보면 부동산 변경 경쟁 나오죠. 표제부지요. 여러분, 표제부는요, 우리가 권리의 등기예요? 사실의 등기예요? 사실 등기지요. 사실 등기. 표제부는 다 무슨 등기를 한다? 주등기를 합니다. 자, 표제부는 다 무슨 등기를 한다? 주등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2번에 보면 대지권 등기 나오죠. 찾았어요? 대지권 등기도 이거도요. 나중에 합니다. 대지권 등기도 어디 하냐면요. 한동건물 표제부와 전유 부분 표제부예요. 자, 한동건물 표제부와 무슨 부분 표제부? 전유 부분 무슨 부에 한다? 표제부에 합니다. 자, 표제부에 하는 것은 무슨 등기다? 주등기입니다. 자, 하여튼 표제부 맞죠? 표제부라는 것은 무슨 등기? 주등기.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말소등기하고 신탁등기 다 주등기입니다. 특히 여기에 신탁등기 시험 잘 나옵니다. 주등기로 체크해놔요. 해놓고. 4번은 나중에 할게요. 5번 전세권, 임차권, 지상권, 6번에 소유권 보존 등기 다 무슨 등기다? 주등기입니다. 다 무슨 등기? 주등기고. 그런데 이제 부기등기는 우리 천천히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봐요. 내용에 따른 분류에서 뭡니까? 기입등기 되어 있죠. 자, 무슨 등기? 기입등기. 첫째 줄에 무슨 등기 원인 되었어요? 새로운 등기 원인 됐어요. 자, 그거 밑줄 쳐요. 무슨 등기 원인? 새로운 등기 원인입니다. 우리가요, 여러분, 대부분의 등기는 기입등기예요. 여러분, 소유권 보존 등기, 그 전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지. 기입등기예요. 또 내가 이분한테 팔았죠? 소유권 이전, 그 전에 없었죠? 무슨 등기다? 기입등기입니다. 자, 대부분의 등기는 무슨 등기다? 기입등기예요. 근데 그 밑에 봐요. 기입등기 아닌 거 봐요. 말소등기, 말소회복등기, 변경등기, 경정등기, 멸실등기 이런 거 있죠. 부동산 변경등기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들은 새로운 등기 원인이에요. 이미 있는 것을 없애거나 고치는 거예요. 이미 있는 것을 없애거나 고치는 것이니까 기입등기다 아니다. 아니다는 겁니다. 자, 무슨 등기 아니다? 기입등기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박스 있죠. 박스에 등기 가능돼 있고 등기 불가능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박스 밑에 하천돼 있죠. 하천. 여기 있는 건 다 중요합니다. 별 표시하고. 자, 박스하고 박스 밑에 다 중요합니다.
자, 시험 한 번씩 나와요, 이게. 자, 첫 번째, 도로 등기됩니다. 도로 등기돼요. 방조제 있죠. 여러분, 방조제는 뭐예요? 방조제. 방조제는 조수 간만의 차 있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 만든 게 방조제고, 방파제는 뭐예요? 방파제. 파도 막기 위한 거고, 방사제는 뭐예요? 방사제. 모래 막기 위한 거, 모래 사자니까. 정말 이해됐어요? 자, 방조제는 등기됩니다. 등기되고. 자, 그 다음에, 자, 비각. 사이로 있죠, 사이로. 사이로 찾으세요. 근데 요즘은요, 이게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사이로 고락하고, 요렇게 써야 검색이 잘 돼요. 자, 뭐로 고쳐라? 사일로 이렇게 고쳐요. 옛날에는 이렇게 썼는데, 요새는 사일로 이렇게 하더라고. 사일로. 사일로가 뭡니까? 우리와 이 국도를 가다 보면요, 지방도를 가다 보면 여 옆에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뭡니까? 이렇게 돼요. 네모난 박스 같이 보면 여기에다가 큰 창고 지어놓고요. 여기에다가 곡물하고 사료 같은 거 저장하는 거 있지요. 대형으로 지나는 게 있어요. 이걸 뭐라 합니까? 사일로라고 합니다. 자, 등기된다, 등기 안 된다? 등기됩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뭐 나와요? 비각 나오지요. 비각 찾으세요? 비각이 뭐예요? 자, 이거 한번 봐요. 여러분, 이거 한번 봐요. 우리가 이제 만약에 한 몇 년 뒤에, 또 안 가면 몇십 년 뒤에라도, 몇 년 뒤라도 몇십 년 뒤라도 통일됩니다. 통일되면 어떻게 돼요? 자, 상징적인 곳에다가 뭡니까? 어떻게 돼요? 통일 기념비 세우겠죠. 기념비 세우는데, 이때는 뭐 엄청나게 좋게 세울 겁니다. 막 천연 대리석에다가 막 엄청 쭉 세우고, 막 여기다가 막 쭉 세울 거예요. 세우면, 이거는 비바람에 맞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에 뭡니까? 아름드리 정자 같은 게 세워요. 이걸 뭐라 합니까? 비각이라고 합니다. 정말 이해돼요? 그럼 비각은 등기된다, 등기 안 된다? 등기됩니다. 등기돼요.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볼게요. 유류지장된 거 있죠. 우리 울산에 가면 어떻게 돼요? 정부 석유 비축유 있잖아, 이거. 유류지장된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등기됩니다. 등기되는데 나는 옛날에 이제 의문감 이런 거 들었더라고. 요새 저 국제유가가 배럴당 얼마 하느냐면 70불 정도 하는데, 그 작년 초인가 저작년인가 말인가 국제유가가 어느 정도까지 떨어졌어요? 50불이 아니고 25불까지 떨어졌어요. 25불까지. 그래서 나는 그때 생각하기를 25불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 왕창 수입해가 뭡니까? 지금같이 비쌀 때 어떻게 돼요? 풀고 이러면 좋을 걸 이렇게 생각했거든. 근데 그걸 이제 누가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요. 그거는요, 말은 그래 쉽지만은요, 그걸 들어와가 뭡니까? 비축할 곳 있잖아요. 이걸 새로 지어야 되고, 또 그 국제유가가 어떻게 언제 변동할지 모르고, 또 지으면 또 어떻게 돼요? 또 짓고 난 뒤에 건설 비용도 들어가고, 또 뭡니까? 운영비도 들어가고, 말처럼 그게 쉬운 게 아니라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논리상으로 25불 될 때 확 살았으면 우리나라 돈 벌었겠죠. 자, 보고. 우리나라는 기름값에 대해서는 미국이나 뭐 동남아 이런 데 여행해봐도요. 우리나라 기름값이 좀 비쌉니다. 왜 비싸요? 세금이 엄청나게 붙습니다. 세금이 엄청나게 붙어 그런데. 자, 여기 볼게요. 이런 것을 뭡니까? 등기됩니다. 근데 주의할 것은 유류지장된 건 등기되는데요. 우리 주유기 밑에 가면 뭐 여기 급유된 거 지하에 이 급유된 거는 등기된다, 등기 안 된다? 등기 안 됩니다. 자, 무슨 된 거는? 급유된 거는 등기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무슨 제장된 거는? 유류제장된 건 등기되는데 급유된 건 등기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됐죠? 됐고. 자, 그 다음에 또 그 옆에 보면 농업용 고정식 유리온식 하는 거 있죠. 찾았어요? 자,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있죠. 난 있잖아. 난 그거 비싼 거는요. 얼마 하느냐면 3억 원에서 5억 원 해요. 나는 그거 난 그거 뿌리 있잖아요. 귀한 거 있잖아요. 그거 키우라 해도 못 키우겠어요. 왜냐하면 어느 날 잘못 키우다가 죽어보면 어떻게 돼요? 5억이 날아가잖아. 그러니까 난 같은 거 키울 때는 뭡니까? 일반 그 비닐하우스 이런 데 아니고요. 농업용 고조식 유연식을 만들어 갔잖아요. 그게 뭡니까? 냉난방 시설, 스프링클러 시설 다 만들고요. 그리고 또 뭡니까? 밑에서 뭡니까? 물이 자연적으로 뿜어나오는 거 다 만들고, 그리고 클래식 음악 있잖아요. 음향실까지 다 갖춰놨어요. 이런 것을 말한다. 농업용 고정식 유연식 합니다. 자산적 가치가 있겠죠. 그 등기된다, 등기 안 된다?
등기되겠죠. 자, 그런데 이거 한번 봅시다. 비닐하우스 옆에 있어요. 모델하우스, 가설건축물, 컨테이너, 견본주택. 자, 느낌에 등기 되겠어요? 등기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 느낌이 맞습니다. 이거는 쉽게 철거되고 쉽게 이동이 되지요. 요건 등기된다, 등기 안 된다? 등기 안 됩니다. 비닐하우스, 모델하우스, 가설건축물, 컨테이너, 견본주택 등기 안 되고요. 자, 그 밑에 옆에 보면 하천 나오지요? 하천 찾으세요? 하천에 도표 밑에 봐요, 하천. 도표 밑에 해볼게요. 하천은 크게 봐서 무슨 하천과 무슨 하천 나눠져요?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나눠지죠.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낙동강, 한강, 금강, 섬진강 국가하천이에요, 지방하천이에요? 국가하천이지. 근데 우리 여기 신천 있죠? 국가하천이에요, 지방하천이에요? 그건 지방하천이잖아요. 근데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와요. 하천은 기본적으로 등기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소유권, 가압류, 가처분 다 됩니다. 등기 다 돼요. 되는데 뭐가 안 되느냐 볼게요. 하천에 대해서. 요걸 위하나요? 하천에 대해서. 용익적 권리 있지요. 용익적 권리가 뭐가 있느냐 하면요.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지역권 있지요. 이런 것은 등기된다, 등기 안 된다? 등기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와요. 하천은 기본적으로 뭐가 되는데? 등기가 되는데 무슨 권리는? 용익적 권리 있지요.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지역권은 등기된다, 등기 안 된다? 등기 안 된다. 자, 그렇게 외우고.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하천 옆에 보면 개방형 축사 나오지요. 자, 찾으세요?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이것도 시험 나왔어요. 자, 이거 봐요. 요새 어떻게 돼요? 이 소를 이렇게 키우잖아, 이게. 여기는 소를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다 축사가 개방되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뭡니까? 컨테이너 같은 거 이래 놓고요. 이게 여물 같은 거 이래 나오면 자동으로 쭉쭉쭉 나가잖아, 이게. 이런 개방형 축사도 등기된다, 등기 안 된다? 등기됩니다. 자, 무슨 축사도? 개방형 축사도. 자, 그 다음에 구분 소유의 대상이 되는 아파트, 지하실 등기되고. 자, 거기에 줄 거 봐요.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줄 거 봐요. 임목, 선박, 공장재단, 광업재단 하나, 둘, 셋, 네 개 줄 거 봐요. 선박은 참고로요. 거기에 20톤 이상 해놔요. 20톤 이상. 선박은 몇 톤 이상? 20톤 이상 해놔요. 자, 우리가요, 이 선박은 뭐 따로 할 필요 없고, 선박은요, 등록제와 등기제 둘 다 취하고 있어요. 둘 다 취하는데, 일단 봅시다. 뭐 자세히 할 필요는 없고요. 자, 이게 이렇게 시험 어떻게 잘 나오냐면, 이 중개사법에 나옵니다, 이게. 임목, 선박, 공장재단, 광업재단 등은 등기할 사항이다. O다, X다. O지요. 등기됩니다. 등기된다 했잖아. 그 척박이고 등기된다 돼 있잖아. 뭐 된다? 등기된다 돼 있어요. 등기된다 돼 있는데, 그러면 자, 등기할 사항이다 맞지요? 맞습니다. 자, 근데 어떻게 나오냐면,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할 사항이다. 이렇게 나오면 O예요, X예요? O다, X다? X지. 우리 중개사법 외웠잖아요. 이거는 뭡니까? 임목법, 선박법, 공장재단, 광업재단법에서 등기돼요. 그럼 이거는 무슨 법상 등기사항이다? 특별법상 등기사항이에요. 자, 무슨 법상 등기사항이다? 특별법, 임목법, 선박법, 공장재단, 광업재단법에 의해서 등기됩니다. 제 말 이해돼요? 다시 할게. 공장재단, 임목, 선박, 광업재단 등기된다, 등기 안 된다? 등기되지요.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사항이에요? 특별법상 등기사항이에요? 특별법상. 근데 참고로 물어볼게요. 요게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중에서요. 등기되지요? 특별법에. 근데 중개 대상이 아닌 것은 뭐 있어요? 선박이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알겠죠?
등기는 됩니다. 알겠죠? 등기는 되고.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구분 건물의 무슨 부분? 규약상 공용 부분 나오죠. 옆에 적어놔요. 표제부에 등기됩니다. 자, 어느 부에? 표제부에 등기됩니다. 자, 무슨 부에 등기된다? 표제부. 나중에 합니다. 아파트 전유 부분 101호, 101호, 103호 등기되겠죠? 등기되고. 그 다음에 등기 불가능 볼게요. 가설 건축물 등기 안 됩니다. 터널 교량 등기 안 돼요. 터널 교량 등기 안 됩니다. 비닐하우스, 모델하우스 등기 안 돼요. 토건 판매서 이건 할 필요 없습니다. 그거 지워버려요, 그냥. 그런 거 시험 안 나오니까.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 있지요. 여러분,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의 물건이지요. 등기된다, 안 된다? 안 되고. 그 다음에 방수문 등기 안 돼요. 아까 뭐라 했어요, 제가? 방조제는 등기되죠. 헷갈리면 안 돼요. 무슨 제? 방조제만 등기됩니다. 그 다음에 캐노피가 뭐예요? 캐노피. 우리 주유소 가면 여기 주유기 있죠, 이게 주유기. 주유기를 했으면 주유기 있잖아요. 주유기를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돼요? 주유기에 덮치하는 거 있죠. 이걸 뭐라 합니까? 캐노피라 합니다. 주유소의 캐노피예요. 등기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등기 안 됩니다. 등기 안 되고. 요즘 그 최저임금제 때문에 뭐 시끄럽던데, 근데 우리 동네 주유소 가면은요, 시간도 급한 데 있잖아요. 우리 동네 주유소 한 서너 군데 되는데 다 뭐로 바뀌었어요, 이게? 셀프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셀프로 바뀌어버리니까 시간 급한 사람은 뭡니까? 빨리 해야 되는데 셀프 하니까 좀 그렇잖아요. 내려가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알바생들, 옛날에 그 많던 주유소 가면 그 많던 알바생들 있잖아요. 싹 사라졌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자, 볼게요. 그 다음에 캐노피 등기 안 되고 양의장 등기 안 돼요. 자, 무슨 장? 양의장 등기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경량철골조, 조립식, 쉽게 철거되죠. 등기된다, 안 된다? 안 되고. 그 다음에 옥외 풀장 안 되고. 왜냐면 아파트에 복도 계단 등기돼야 안 돼요. 안 되지요. 구주상 공용부 복도 계단 등기된다, 안 된다? 안 되지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보면 지하상가 있지요. 지하상가 등기돼야 안 돼요. 지하상가. 등기되지. 이 중앙로가면 지하상가 많잖아요. 지하상가는 등기돼요. 근데 거기 보면 지하상가의 통로하고 지하상가의 화장실 이런 거 등기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건 안 된다고 해야 되겠죠. 제 말 이해돼요? 그래서 무슨 상가는 지하상가는 등기되지만 지하상가의 통로는 등기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렇게 합시다. 자, 조금 쉬었다 또 할게요.